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주무시지는 않으세요? 나중에는 코로 숨쉬기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고 얼굴 형태가 변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밤에 잘 때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주무시지는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입안이 바싹 말라 있거나 목이 칼칼했던 적은 없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왜 우리는 입을 벌리고 잘까요? 그 원인은 뭐고, 이런 습관이 치아와 얼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을 벌리고 자는 원인부터 알아볼게요. 입을 벌리고 자는 데는 몇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입술 부전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만 들으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 입술이 잘 안 다물어지는 상태를 뜻해요. 보통 앞니나 잇몸뼈가 좀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자연스럽게 닫혀야 하는데 앞니가 튀어나와 있거나 턱 구조상 입술이 짧아서 닫히지 않으면 결국 입을 벌린 채로 있게 되죠. 이렇게 입술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분들은 잠잘 때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고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는 비염이나 코막힘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예요. 코로 숨쉬기 힘들면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게 되거든요. 특히 만성 비염이 있거나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항상 코가 막혀 있는 분들, 혹은 감기 걸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코가 꽉 막히면 입을 벌리고 숨 쉬는 수밖에는 없어요.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데노이드라는 편도가 비대해져서 코로 숨쉬기 어려울 때도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들 때문에 밤새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입으로 숨을 쉬는 구호흡 습관이죠. 처음에는 비염이나 아데노이드 비대처럼 코로 숨쉬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시작됐더라도 오랜 기간 입으로 호흡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코로 숨쉬기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고 습관적으로 입을 통해서 호흡하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특별히 코가 막히지 않더라도 무의식 중에 입이 벌어지고 또 일상생활이나 수면 중에 계속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쉬게 됩니다. 이제 구호흡과 아데노이드 얼굴형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 턱과 얼굴뼈의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성장기 아이들, 이런 구호흡이 나타나면 얼굴 형태가 변할 수 있는데요. 치과나 이비인후과 분야에서는 이런 전형적인 얼굴 모습을 가리켜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불러요. 이 아데노이드 얼굴형은 입을 항상 벌리고 지낼 때 나타나는 얼굴 특징인데요. 얼굴이 전반적으로 길어지고 윗턱은 좁고 살짝 앞으로 돌출된 모양이 되기 쉬워요. 반면에 아래턱은 충분히 성장을 하지 못해서 작아 보이거나 상대적으로 뒤로 들어가서 옆모습에서 턱이 없는 무턱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게다가 입을 항상 벌리고 있다 보니까 윗입술은 자꾸 짧아지고 코밑이 살짝 늘어나는 인상도 줄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입이 반쯤 벌어진 듯한 표정이 습관이 되고 턱 주위에 있는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약간 무기력해 보이는 인상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얼굴형의 변화가 생기냐면 핵심은 혀와 입술의 위치 그리고 호흡 통로예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면 혀는 자연스럽게 입천장에 붙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혀가 위쪽에 붙어 있을 때는 위턱 뼈를 좌우로 살짝씩 밀어주는 역할을 해서 아이가 자랄 때 치아가 고르게 나오게 되고 위턱이 충분히 넓어지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구강호흡을 하는 아이들은 혀가 입천장 대신 입 안 바닥 쪽에 내려가 있게 되죠. 혀가 자리를 비운 입천장은 제대로 자극을 받지 못하니까 위턱이 이렇게 좁아지기가 쉽습니다. 또 입을 벌리고 있으니 얼굴 아랫부분이 성장기에 길게 자라는 경향이 있고 윗입술과 코 주변에 있는 근육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해서 발달이 늦어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앞서 말한 전형적인 아데노이드 얼굴형이 나타나는 거죠. 첫째, 위턱이 좁아지고 돌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입으로만 숨 쉬면 혀가 위턱을 제대로 넓혀주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 위턱이 양옆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해서 입천장이 좁아지고 높아져요. 치아가 날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치아들이 삐뚤삐뚤 겹쳐져서 나거나 아니면 앞쪽으로 밀려나와서 돌출처럼 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둘째는 개방교합이 생길 수 있어요. 개방교합이란 위아래 치아를 다물었을 때 앞니나 송곳니 일부가 서로 닿지 않고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계속 입을 벌리고 지내다 보면 윗니와 아랫니가 맞물리는 힘이 제대로 가해지지 않고 혀의 위치도 비정상적이라서 앞니 사이에 공간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호흡을 하는 아이들은 삼키는 습관도 좀 달라져서 혀를 앞으로 내미는 식으로 삼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습관이 있으면 앞니 사이가 혀의 힘으로 점점점 멀어져서 개방교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입 벌리고 자는 습관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원인 치료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코막힘이 문제라면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이에요. 비염이 있으면 약물 치료나 알레르기 치료를 통해서 코 속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아데노이드 비대증이나 편도 비대증이 심하다면 수술로 제거하거나 크기를 줄이는 방법도 좋겠죠. 코로 숨쉬기 힘든 상태를 해결해 주는 게 근본적으로 입으로 숨쉬는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음은 치아나 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입술 부전증, 즉 턱이나 치아 구조상 입이 잘 안 다물어지는 경우라면 교정 치료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어요. 치아 교정은 단순히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좁아진 위턱을 확장해주고 앞니 돌출을 뒤로 넣어주면서 입술이 편하게 다물리도록 도와줘요. 성장기 어린이라면 턱 성장 교정을 통해서 아래턱이 제대로 자라도록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교정 치료를 받으면 얼굴 균형도 좋아지고 코로 숨쉬는 습관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여러분 의식적으로 코로 숨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코가 막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도록 스스로가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있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잘 때 아예 입이 벌어지지 않게 입 주변에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도 많아요. 이는 코로 숨 쉬는데 지장이 없을 때에만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는 버릇을 들이는 거죠. 자, 정리하면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은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우리 치아 건강과 얼굴 형태, 나아가서 호흡기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원인을 찾아서 적절히 치료하고 올바른 호흡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입을 벌리고 잔다면 그냥 귀엽다고 넘기지 마시고 꼭 치과 전문의와 한번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한 호흡으로 편안한 밤 되세요.